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오전 아침 6시 2분입니다. 코인들 잘 움직이고 있죠. 네, 눌림목 타점도 시간이 잡았고, 추가적인 눌림목을 좀 주기를 기대를 했으나 그냥 상승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크게 12월 말까지 크게 조정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타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으면 좋았겠으나, 저희 이제 공부방 분들께는 좀 디테일하게 좀 눌림목을 잡아드린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좀 소액이라도 우리 좀 잡고 수익을 끌고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유튜브 공개 버전에서는 좀 제가 말씀을 조금은 애매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택스라던가 몇몇 종목들 이런 종목들 괜찮네 이렇게 찍어드리면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수장이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지금 상황 괜찮으니까 아직까지 수익 여유롭게 즐겨주시고, 몰빵해서 대박을 노린다기보다는 이제 여유롭게 즐겨주시면서 이제 수익이 나면 나중에 또 저평가된 자산으로 점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옮겨 나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한국 주식 쪽이 제일 비중이 커요. 제일 비중이 잘 크고, 70%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코인 쪽이 이제 20%, 해외 선물 10% 이렇게 아마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 이제 해칭용입니다. 숏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숏 포지션으로 조금 수익이 좀 났었었는데 그냥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숏 걸어놓고 그 상태고, 만약에 그냥 주식이 올라 버린다면 국증시장 같이 좀 움직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모였던 돈들이 좀 재분배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칭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좀 올해에도 한 20% 정도, 30% 정도 수익률을 무난하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더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흐름은 괜찮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리죠. 흐름은 괜찮지만 타점이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타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막 디테일하게 탁탁 잡고 손절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상으로는 조금 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오른다 떡상한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5만 달러, 저희 방 비번이 BIT 5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5만 달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알트코인들 차트를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잘 빨리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아직까지도 농사 형태로 좀 꾸준히 분할 매수 하시는 정태 아직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9월, 10월, 여름부터 계속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그랬던 종목들 지금 20% 이상 안 간 종목들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기대값이 크게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좀 인내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글쎄, 가자지구 전면전 다시 또 나오면서 우리 나스닥 미국 증시가 살짝의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좀 보였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기사들, 헤드라인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소시 올려주시는 분들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옛날 거고요. 월요일 거부터 봐야겠죠? 네. 서울 아파트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 집값도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저희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스타벅스 옆에 생기고 고속도로 새로 연기면서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나, 요번에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거래된 매물을 보니까 제가 딱 예상했던 가격만큼 따졌어요. 제가 저희 집이 3억 2천 정도 되거든요. 3억 2천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지방의 가격이 정부 아파트였는데, 살 때 매수 가격이. 근데 지금 이제 2,600만 원. 제가 약 5천만 원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걸 감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딱 예상했던 2,600, 2,700 정도. 2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2억 6,800인가? 좀 저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사실은. 근데 서울 경기권에 여러분들 되게 비싸게 사셨던 분들은 몇 억 이상 조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알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열심히 지금 벌어서 갚고 있어요. 열심히 벌어서 한 2,500, 3,000원을 갚았는데, 그 집값이 떨어진 게 더 크단 말이야. 그죠? 물론 내 혼자 살 집이고,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30년, 40년 지나서 그 집값이 올라서 팔고 이사를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사실은 조금 버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목 좋은 곳, 지금 사실 거면 정말 목 좋은 곳에 좀 과감하게 내 혼자 집, 대출 적은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출 금리가 되게 싸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서 오래 사실 곳을 찾으시던지 아니면 되게 좀 저렴한 곳에 있다가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집값이 좀 떨어지면 이제 경매 같은 걸 노려보셔도 좋을 겁니다. 경매 지금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유찰도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겁니다. 부동산이 조금 늦거든요. 주식이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좀 공부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거 뭐 압류만 안 잡혀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경매는 쉽게 압류만 안 잡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심플하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수료들이라든지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ETF 승인 기대감으로 지금 역시나 4만 달러를 터치했던 비트코인입니다. 그죠? 아직 제가 5천만 원 보고 4만 달러에서 몇천만 원을 보고 상방을 여러분들께 비트 5만까지는 일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하게 좀 접었거든요. 그런 것들 흐름도 지금은 좀 쭉쭉쭉쭉 이제는 가야 되는 흐름이 됐어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흐름은 괜찮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풀매수 하셔가지고 끌고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이미 매수를 좀 충분히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분할 매수도 꽤는 진행됐었고 익절 관리했었고 그럼 남은 걸로 푸근하게 즐기면 되고요. 그 남는 자산들 현금 시드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주식 들어가세요. 제 고배당주 여러분 추천드렸던 거 있잖아요. 제스건설 지금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 해서 좀 수익을 좀 적더라도 안정적인 데서 수익을 좀 얻어내시고 배당 받아서 나중에 내년에 4월 달에 또 여행 갈 거나 좀 조기나 우기나게 쓰시면 되고 그 자본을 다시 꺼내가지고 나중에 또 제 자산에 재분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투자를 해서 몇 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한 방에 30%, 뭐 100%, 200%를 먹으려고 달려들면 다쳐요. 그러니까 뭐 100%가 올라도 난 30%, 20%는 먹어도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셔야 꾸준히 계속 돈이 벌려야 이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다 먹으려고 하면 고점에서 또 몰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폐렴 조심하시고 지금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독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되고 있네요. 그쵸? 소수트라막은 어쩌고저쩌고, 뭐, 개털이 한파 어쩌고저쩌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 지분율 25% 이상 합작사들 지금 좀 제재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분율하고 이제 재료들, 원자재들. 미국이 지금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죠.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 주석이 다시 연임을 하게 되면서 좀 사실 좀 안타까워졌지. 그죠? 시진핑보다 예전에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좀 프리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독재를 하면서 중국이 조금 많이 좀 힘들죠. 좀 잘못되긴 했어. 근데 지금 그걸 노리고 중국이 이제 성장하는 걸 이제 미국이 때리면서 이제 중국이 휘청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걸 계속 이렇게 쪼아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를 뽑아내고 제재를 가하면서 자국으로 힘을 뽑고 있고 편 가르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더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피해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의 제조업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산 하고 욕을 하지만 그 가격에 그 정도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가격에 그 정도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이해되시죠? 다른 제품들은 더 엉망이거든. 다른 나라의 제품들, 그러니까 뭐 그냥 가내수공한 옷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전자제품들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제를 좀 많이 하고 성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크게 투자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계속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정을 또 더 받고 있던데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좀 힘을 좀 내고
없더라고요. 에코 머티리얼즈랑. 그래서 뭐 지주사 쪽으로 하면서 셀트리온, 아니,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좀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장은 하겠죠. 하지만 순간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부분은 뭐 그 변론의 여지가 없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보자. 그리고 아마 25년 정도 넘어가면 전기차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배터리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 화재라던가 효율, 성능, 충전 속도 등등등 이런 게 좀 체계가 좀 잡힐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AI 활용 날로 확대된다라는 기사가 또 있네요. 네, 뭐 AI 좋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저주, 테슬라 제외 전기차 일제 급등,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서는 매력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테슬라가 주가가 엄청 올랐었고, 테슬라의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 중에 가장 메인이 탄소 배출권 판매였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다 좀 전기차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뽑혀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이버트럭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재밌는 요소도 많고, 티타늄 비싸서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급등했다. 글쎄 모르겠다. 뭐 진격의 K방산. K방산은 뭐 우리는 이제 방산업체가 이제 주력이 돼야겠죠. 국방력은 이제 머릿수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주력이 돼서 쓰면 좋겠다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차트도 한번 보십시오. 좀 이따 볼게요. 치매 약으로 잡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금리 인하 시점은 일단은 뭐 예측은 좀 힘들다라고 하지만 저는 빠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가을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경기가 침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경기가 식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식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경기가 식는다라는 건 주가도 어느 정도 식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뭐 폭락이라 아니라 가볍게 어느 정도는 눌림목과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금리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 미국도 이제 부동산 값이 조금 잡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인상을 안 건드렸고 일단은 뭐 버티고 있고, 물가도 지금은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미 이제 경기가 좀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미리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었고,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네, 좀 했었고, 지금 천천히 해서 3.5%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 한국을 못할 것 같고, 한동안 빨리는. 왜냐면 집값 때문에, 인하는 못할 것 같고, 좀 진득하게 끌고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래서 미국 증시는 비싸기 때문에 과열된 걸 끌 때까지는, 꺼져야 금리 인하를 한다. 그죠? 여러분 혹시나 금리 인하를 해서 주가가 오를 거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좀 식고, 뭐 경기가 좀 식고, 우리가 뭐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고 해야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보통 주가가 빠진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서 빠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낙관로 흐르는 월가. 이 낙관로 흐르나요? 네, 이건 참 좀 어이탱이가 없는데. 글쎄요, 뭐 낙관론 흐를 수도 있겠죠. 아직 나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일단 도망을 갑시다. 아직도 나쁘진 않지만 나스닥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크게 폭락이라는 수천 포인트의 폭락은 아직은 뭐 크게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몇백 포인트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 그 정도는 뭐 의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 나스닥 지금도 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요래 보면 그렇지만 이거 한 4시간 차트로 보면 꽤 많이 빠졌거든? 그쵸. 이해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하마스 전쟁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푸틴 병력 17 증원 명령 나토 확장으로 이어 커졌다. 저는 러시아의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물론 그 전쟁은 잘못된 거지만 입장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이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뭐 사실 뭐 경제 방송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복수를 한다.
이해는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원망스러웠을까지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미국 8만원 싸게 판다. 연말 세고짜리 돌입. 네, 테슬라 싸게 판다고 하네요. 네. 내년 8월부터 금리 인하, 그죠? 한국도 내년부터는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집을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집값 어느 정도 다져질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 K9 자주포, 좋죠. 저도 이제 국방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1년 6개월 만에 3,000선 돌파한 벌쿠님. 그러니까 이제 수출 쪽이 좀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수출 쪽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자, 뭐 이런 차트들 여러 가지 뉴스를 보여주시는데,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인가요? 이제 어쨌든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수요일날 모기지른 금리 발소, 그 다음에 미등업체 취업자 수, 미국 무역 수지 이런 것들 등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 무역 수지 등장을 지금 나오네요, 그죠? 비동업 취업자 수, 실업률, 지난달 평균임금, 인플레이션 이런 지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해서 한번 하실 때 일정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인링크 스테이킹 뭐 어쩌다 이슈도 좀 있었네. 코인들도 항상 받아주시는 분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맨날 보는데 꼼꼼하게 보지는 못하겠거든요. 자, 일정 들었고 넘어오겠습니다. 16분 동안 뉴스를 읽었네요.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환율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뭐 그냥 그렇습니다. 환율을 뭐 크게 이게 번정해서 매매를 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좀 밑으로 가게 되면 좀 싸다, 오르면 또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환율 1320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겠네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국채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많이 싸졌으니까 여러분 채권 사신 분도 돈 많이 벌으셨을 거예요. 채권은 손절이 없는 투자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5% 위에서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매력적인 상품이고 실제 환율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이고 아주 장투적으로 긁고 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엔화입니다. 한쌤이 엔화를 바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제 엔화 평당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그쵸? 그럴싸하게. 일본이 금리를 조금 올렸거든요. 하지만 쭉쭉쭉 올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00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엔화가 지금 많이 싸져 있는 부분이고, 뭐, 엔화가 그러니까 화폐가 이 정도 올렸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긴 하죠. 빅스는 타기 크게 반응은 없는 상태네요. 그쵸? 오일도 좀 싸지고 있는 부분이고, 오일 요 밑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싸다고 하셔서, 내수 쪽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손절이 너무 멀리 가지 않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손절이 빨리 나가지 않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여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숏포지션, 제가 이제 숏포지션 쪽에 좀 포지션을 두고 있었죠. 그쵸. 본전 됐겠다. 저 딱 뚫리는 순간 숏포지션 들어가 진입을 했거든요. 요 정도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은 제 본전 1호 매도 포지션보다 살짝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아이고, 가슴 아파라. 네. 자,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크게 얼마나 빠질 거냐, 어떻게 될 거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승에 대해서 가격이 조금 약해지고 있었고 여러분들께도 시황을 해드렸죠. 요 구간에서 롱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됐다. 그래서 여기선 16,100 좀 넘어가는 40 정도 자리에서는 이제 떠지는 걸 볼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부터는 일단 길이 하나 요렇게 열렸습니다. 요렇게 지금 열린 상태라서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번 더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둥그렇게 등장이 되면 이제는 한 500에서 400까지도 충분히 오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숏 포지션은 너무 길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타점들이 이제 213.6포인트 218 정도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었고 아마 요 382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여기선 계속 버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살짝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빠져서 여기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고 한번 좀 버티다 좀 보고 반등해서 뭐 다시 한번 가서 6,600 보고 가든지 뭐 여기서 뭐 이탈 될 수도 있겠지. 이건 또 여기서 늘거리겠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작은 포인트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뭐 사실 나스닥 서품을 하실 때 이렇게 제 방송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 많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근데 눈에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것처럼. 하여튼 지금은 이제 숏포지션을 잡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말씀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요 추세가 일단 깨질 거거든요. 아마 좀 깨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깨지고 다시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나올 때 요런 모양이 등장을 하게 되면 여기 숏포지션 잡는 거다. 고점 넘기지 못하는 딱 요 타이밍. 그죠? 요 구간은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여기서 숏포지션은 아마 200-300포인트 정도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기준으로도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까지, 미니 기준으로는 500만원 정도까지, 한 400만원 정도까지도 아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나스닥이 빠지면서 오늘 되게 좀 의아하는 흐름이 좀 등장을 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보통 나스닥이 빠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는 형태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요 구간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금이 먼저 좀 떡상을 하다가 슈팅이 엄청 강력하게 나왔어. 비트코인처럼. 그죠? 근데 꼬라박아 버렸거든요. 요게 좀 재밌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 항상 연출됐는데 이 돈이 또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고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한 흐름인 것 같고 실버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덜 빠졌는데 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이거 좀 재밌는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딱히 크게 볼 게 있으려나? 요건가요? 일단은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많이 올라왔네. 그치? 꽤 올라왔다. 그치?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본장가로 돌아섰겠네요. 그죠? 이제는 상박에 대한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거래 엄청 터졌잖아요. 그죠? 보자. 뭐 한국 증시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 종합지수죠. 그죠? 한국의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25,000을 넘어오면서 제가 여기서는 참 매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쵸?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메인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 끌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에선 제가 짜다는 말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좀 추세에 살짝 걸린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 증시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꿀렁꿀렁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준 요런 그림들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위로 가기는 좀 빡세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3,000을 넘어가기는. 그래서 내년에 2,800 정도까지는 역시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타점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역시나 이렇게 슈팅이 나온 부분이니까 타점을 잡더라도 이런 구간 2,400대 한 중반 정도에서도 다 진입각을 보는 게 저는 그게 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이지. 괜찮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급급 여러분 투자하시면 됩니다. 거기 투자하시면 되고 한국인의 저력은 아직도 열심히 살아있어요. 뭐 이제 휩소처럼 보이긴 하는데 61.8비트니까 잡아보자고 말씀드렸었고 그쵸? 아마 여기서 수렴 파동 형태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요 가능성보다 과 요 정도? 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보조지표 좋죠. 그죠? 긍정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코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4만 달러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항선인데 저항선을 딱 돌입해서 멈춘 그런 상태거든요.
4만 달러.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구간을 제가 여기서 ABC에 대한 관점 많이 강력하게 봤는데 이게 ABC가 아니라 1, 2, 3, 4, 5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아직도 이게 ABC일 수도 있겠죠. ABC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파동이 등장을 했다라는 건 1, 2, 3, 4, 5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쨌든 뭐 여기 그냥 전체가 다 조정파 구간이고 다시 새로운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다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파동이 다르죠. 그리고 이 강력한 이 수급량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뿜어내고 있지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쫄아서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기대하기는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밑으로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때는 여기 24,000불과 여기를 염두를 하고 있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요때 타점, 매수 타점 이야기 드리고 9월부터 상승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돈 들어온다, 코인시장 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걸 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메인 시나리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1대1은 조달했거든요. 1대1보다는 살짝 더 가서 일단 382 정도까지 해서 47,000불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45,000불 정도까지 미니멈을 받아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5만 달러가 이제 최대 목표 지역이거든요. 5만 달러를 건드리게 되면 5만 달러를 건드리게 되면 아마 조정이 나올 거예요. 이건 거의 무조건 나올 거예요. 나오고 나서 다시 봉우리를 만들고 이제 빠지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사라는 말을 편하게 못 드리겠는데 다만 이 구간에서는 챙겨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알트코인입니다. 비트를 우리가 많이 못 잡았잖아요. 그죠? 비트 사실 여러분들 비트보다 알트를 많이 들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때는 제가 비트에 되게 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 근데 제가 요거 손절 나갔다 터졌던 건 요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깝죠. 그냥 평범하게 5배 롱만 들고 있었으면 이게 지금 10배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 근데 제가 미쳐가지고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막 조정이 나오니까 막 쳐가지고 이제 50배를 탁 때리면서 이제 계좌가 터져버렸거든요. 제가 그때 100몇십만 원 손해봤다 이랬잖아. 그런 구간인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아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 쉽게 그렇게는 못 드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했던 걸 들고 가시고 다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비트를 못 잡았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BTC 차트라든지 비트코인 대비 알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비트가 3파에서 4파 행보할 때 알트코인들 펌핑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펌핑이 일어나고 5파가 만약에 절단 형태로 빠져버리면 이제는 요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폭락할 가능성에 대한 변수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변수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또 뭐 적당히 요 구간에서 적당히 좀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수렴하는 파동이 나오고 나서 다시 진행되면 더 예쁘겠죠. 저는 이게 더 이쪽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은 비트에 대비한 알트의 움직임을 조금 눈여겨볼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비트는 지금 타점으로서는 여유롭지 않고 홀딩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왜냐면 익절 관리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죠? 물량 줄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재산을 긁고 와서 전재산을 다 먹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거 갑니다. 그냥 풀베팅 하세요. 연끌하세요. 라는 말씀 드리면 좋겠지만 한샘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고 지금은 저평가존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평가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비싸다 라고 말씀드려서 조정이 나왔고 한샘 대박. 여기 미쳤냐? 내가 총맞은 비트를 왜 사냐? 자, 그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저평가되어 있다. 비트는 저평가돼.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14,000불이었을 겁니다. 그거 나아질 수도 있지만 이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 파동 임펄스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깨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월봉상 이제 고평가 전으로 넘어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고평가니까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고평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고평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중지선 이렇게 돌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아마 여기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번 더 들면서 들고 이렇게 빠지는 거. 이 그림이 더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빠질 때도 폭락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이적 수렴 정도에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한 번 더 상승 쪽으로 가겠지. 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하락집을 0.5까지 되돌렸습니다.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618 역시나 4, 5만 달러 근처입니다. 4만 8천 달러죠. 5만 달러 전후입니다. 그래서 되돌린 포인트는 이 자리는 여러모로 저항이 강력한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만약에 이제 잔량들 같은 게 있으면 일단 우리는 다 빨고 다시 한다. 그거만 결정해주고 계시면 됩니다. 상하 8자까지 열려있다. 가능성이 꽤나 높고 지금 한 20% 정도 더 올라가야 되죠. 그죠? 15%에서 20% 정도. 이 자리는 일단 다 팔고 다시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정이 나오고 꿀렁꿀렁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생각을 하고 우리 요구안에서 알트코인 노린다. 이렇게 적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는 뭘 노린다? 숏포지션을 노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좀 지켜보도록 하자. 요구안에서 알트코인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나와줄지 아니면은 비트가 갑자기 어떠한 악재로 해서 밑으로 꼬꾸라져 버릴지는 모른다. 근데 꼬꾸라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소나미가 나올 쪽으로 놓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하죠. 그럼 어떤다는 말인데 여러분들 투자는 동전 던지기가 아니에요. 그쵸? 이게 확률이잖아요. 이렇게 확률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확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저희가 제 한샘 시황이 적중률이 80% 정도 되거든요. 좀 80%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타점이 1%, 0.5% 오차나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해버리면 실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80%의 성공률을 가지고 10번을 모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80% 확률로 가지고 이거 10번을 모두 성공할 확률 이거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 성공률을 가지더라도 이 10%의 확률로 깍통을 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80%의 성공률일 때는 이라고 해서 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얼마나 베팅을 해야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느냐가 이 가장 높은 기대값을 가질 수 있느냐를 그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함수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고 싶은데 그냥 저는 이제 수학을 계속 가르치고 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를 알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걸 체계화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화 시킬 수는 못하겠네. 아무튼 저는 상방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만 20% 확률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말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드는 지금 너무 남아있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매수 비중의 절반 정도 남겨놓으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시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슈팅이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안 간 알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간 알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잠시 보자면 도치 같은 경우도 되게 긍정적이라는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엘프 뭐 이런 애들 너무 많이 움직여 버렸고 지금 달봉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오스는 뭐 아직도 그 달봉상은 아주 바닥입니다. 그죠? 양봉 하나 보지 못한 쭈르륵 바닥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방이 좀 약해져가는 하방 하락이 약해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돌파할 때 진입가 강력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요거 도청 장악할 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장악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지. 하지만 좀 거래가 조금 약하죠. ES는 좀 약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저는 이제는 ES 안 봐요. 기분이 나빠서 재수가 없죠. 농담이고 항상 그렇게 이런 식으로 리버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달러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팔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리버시이 나오고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뜬금없는 이런 반등들 등장해버리면 날아가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아직 수익금은 좀 약한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플로어 같은 경우는 여기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크게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플로우는 뭐 그렇고요. 클레이튼 강은도 요거에서 그죠?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정도 반등만 나와도 BTC 시장에서 이게 그 원화 시장에서는 몇 배씩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씩.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BTC 시장에서 주봉 정도 켜놓고 이걸 딱 보시면 주봉에서 거래가 싹 이렇게 요거 딱 증가되는 요거 증가 딱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찾아보십시오. 이런 애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지. 룸네테크는 가버렸고요. 그죠? 네. 루나가 또 힘을 내고 있나요? 루나 클래식인가? 루나 클래식 맞나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 루나 클래식이 옛날 건가? 이거 뭐야, 뭐지야 되는 거지? 모르겠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BTC 시장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쭉쭉쭉 갈 거냐 아니면은 진짜 꼬라박아 버릴 거냐. 제가 보기에는 위 상방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루나? 저 루나 들고 있는데요. 루나 옛날에 1원 할 때 그 한 2만 개 정도 사둔 게 있거든요. 재밌네. 루나가 클래식 살아나면 재밌겠는데. 자, 스택스입니다. 여러분들께 그래도 스택스 이런 애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스택스 요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잡아보는 거예요. 그죠? 리플 같은 경우도 820원, 그죠? 요 780원 정도에서 우리 분할 매수 시장 드렸었습니다. 진행이 됐었고요. 뭐 세이 같은 경우는 가버렸네. 에이, 세이 우리 여기서 우리 매수 시장 잡았는데 이걸 중간에 팔아버렸거든. 아까비. 알론소. 뭐 아직까지도 보시면 뭐걸 화난 게 좀 있지 않겠는가. 멀티버스 X 뭐 도전해볼래요? 뭐 알아서 하시고. 멀티버스 X 옛날에 많이 막 주식픽 내고 그랬었는데 도지코인 요것도 괜찮다 말씀드렸죠. 100원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단타 시향을 드렸던 그 종목 위치가 여기가 요 조정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봐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제는 이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뭐 오버 돌파 매수 노려보셔도 됩니다. 노려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리스크가 조금 짊어질 수 있는 분들 그죠? 돌파 매수 노려보고 만약에 좀 깨지고 나서 이렇게 뺄 때는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네트워크 마찬가지로 저 도정판 치고 있잖아요. 요 캔들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편차가 크죠. 지금 일봉 보고 있다 보니까 5,000원에서 4,500원이면 10%거든요. 그러니까 10% 손절을 다 감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 눌림목 때 왜 안 잡냐 이거지. 내가 이때 맨날 얘기했었거든. 다른 애들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공부방에서 눌림목 타점 다 쫙막 쫙 냈을 때 그 중에 체결된 게 있고 체결 안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엘프는 아직도 강세네요. 엘프 도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애들 저는 안 좋아하죠. 이런 모습은요 위로 싹을 해야 돼요. 쏠 거라고 보시나 이렇게 질문하면 한 5대5 정도로 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뭐 꿀랑꿀랑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빠지는 그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가든지 아니면 죽어버려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근데 갈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더. 기대가 좀 되네요. 기대가 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죠? 맛있어 보이는 애들 좀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가버렸던 종목, 이렇게 많이 가버렸던 종목은 또 많이 갈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미 중떡이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노리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이 세이도지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옛날에 맨날 아이오타 이게 말 드렸었는데 이런 데서 노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중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대박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아마 여기 빠지지도 않을 거야 아마. 이거 여기 뚫어버렸죠. 일목그래프 맨날 여기 뚫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오스 같은 애들, 예를 들어서 이오스 같은 애들도 그죠? 여기서 어딘가에서 장대 양봉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나올 것이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럴 때 모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1,000원은 970원을 비싸다고 생각하는 고 있는 제가 참 웃기긴 한데 요 거래도 많이 돌았다 보면 건드리고 있기도 하고 어째 두들기고 있단 말이야. 그잖아요. 갑자기 뭐 후져 터지면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차피 리버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 맞죠? 그죠? 이게 깨지더라도 이때 노리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요번에 포기하면 아이오타처럼 밑으로 한 번 더 팠다 이렇게 빵 터질 수도 있어요. 몰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존버하면 돼. 그러니까 이럴 때 존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고꾸라져서 사라질 가능성이 10%라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그냥 여기서 사는 이런 미친놈의 근성으로 제정신 아니었죠. 이거 그러니까 평당 9,000원이 또라이지. 이게 사람이야? 사람 새끼인가? 이게 짐승 새끼잖아요. 짐승 새끼.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네. 여기서 왜 진짜 강철 심장을 못 가지냐고. 강철 심장은 이럴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봐요. 근데 성공 확률이 80% 90%지만 10% 실패 확률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책을 마련해놔라. 보험은 들어놔라.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죠. 그거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요. 뭐 이 정도. 체인링크도 이제는 한동안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다 보시면 이런 일목결 이런 자리 뚫잖아요. 이렇게 뚫는 거는 긍정적인 거. 이렇게 거래량 나고 뚫는 거. 이런 거 찾아보십시오. 아직 거래들 많거든요. 샌드박스도 이제는 또 긍정적이지, 그지? 봐봐. 되게 좋은 거 많아요. 지금 마음이 맛있어 보이는 게 많거든. 근데 이제 코인은요 가치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더라도 난 언젠가는 반드시 팔 거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먹으려 하지 마시고 제발 다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얼마까지 가든 결국은 사단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도전하기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손실을 감당하면 할 줄 있으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물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한샘 시장 보신 분들 여기서 물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물려도 한 옆집에서 물리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해가지고 이런 반등에 더 갈 줄 알고 못 팔았어요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고 그죠?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 슈팅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일부는 빼시는 습관 일부만이라도 빼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그게 관리의 시작이고 그게 심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단한 애들 많이 보이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생방송하면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알고랜드도 나쁘지 않아요. 네, 알고랜드도 지금 돌파 나왔잖아요. 그죠? 돌파 나왔으면 이때 우리 승부 보는 겁니다. 만약에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눌림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죠? 나와주면 잡아보는 거예요. 덤벼 봐야 돼 무조건. 그리고 깨지면 파세요. 이렇게 추세 하나 잡히잖아요. 이게 깨지면 살짝 반등 나오거든요. 여기서 리셋하고 다시 하세요. 근데 그냥 살짝 나왔을 때 잡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부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정찰을 박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나서 얘기하자면 알고랜드 여기서 매수픽을 냈거든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타점이 잡혔어요. 여러분들 보이죠? 알고랜드. 그러니까 최근 마지막에 드린 거 요번에 일요일 밤에 오후에 알고랜드가 200원을 딱 보여가지고 많이 안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나? 실제로 여기까지 갔었네. 요때 매수픽을 드렸어요. 11월 3일. 실제로 10%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러거든요. 50% 오르면 반 팔아라.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단타 치고 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자꾸 공업방인 건데 자꾸 보여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온톨로지 가스도 한 달 쳤고요.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자, 5%대 이렇게 매도를 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어도 돼요. 메인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종목이 나와버리네. 메인은 저희는 분할 매수,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부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녀석들도 지금 10% 이상씩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죠? 아크는 나중에 이걸 제가 1,520원, 세이 같은 경우 다시 하자 그랬고, 그리고 아크도 제가 나중에 스택스는 가버렸고, 그래 눌림목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 아이오타도 그죠? 다친 거죠. 이거 다시 하자 말씀드리고, 그죠? 반등 나오는 부분이고, 온톨로지 가스는 정확하게 타점이 맞아버렸어요. 정확하게 타점이 잡혔어요. 요 자리가. 그래서 단타를 성공을 했고, 그런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팔고 다시 해라. 다시 하면 내일 조정 나와주면 땡커라니까, 이런 것들. 파워레저도 단타 좋아하시는 분도 노려보면 움직하겠다, 그죠? 근데 이건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높은 금액을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변동을, 거래가 안 잡히거든. 그런 것들도 있고. 비체인도 도전해볼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눌림목에 저점을 딱 잡는 게 아니라 가는 걸 잡는 거기 때문에 수익금을 일부러 툭툭툭 던져서 그 중에 한 3개 정도 던져가지고 대박 나면 땡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저는 좋아하는 타점은 아닙니다만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려보는 겁니다. 비첸 이런 것들 도전해볼만 하네. 이거는 떡 부러지든지 아니면 상대방도 막 나오든 둘 중에 하나거든. 이게 리스크 짊어질 수 있다니까, 이렇게 보면. 봐봐요. 비체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시험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량을 제 방송이 이제 200분 정도 보시는데 그 중에 10명만 아마 사버려도 물량 흘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보시면 거래 여기 나오죠.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들 넘어섰단 말이죠. 여기서 거래가 나왔죠. 그쵸. 그럼 여기 거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무주 공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슈팅이 이렇게 지금 다이버스 다 만들어줬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잡을 때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가치가 분석이 된다면 저는 이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묻지 말고 모아라 그럴 거야. 그래 이제 코인이라서 그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단타를 좀 좋아하고 해보면 하시는 분도 해도 되는 거지. 한 돈 100만 던져 꼬라박아봐. 50만 원 잃어봐봐. 깨져봤자 뭐 얼마 되겠어. 성공하면 여긴데 뭐. 성공하면 더블인데 뭐. 그죠? 100만 원 넣고 50만 원 담보로 성공하면 더블이니까 100만 원. 그러면 승률이 반반만 돼도 그 게임은 해야 되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00만 원을 넣고 성공 시 200, 실패하면 50 이런 게임이에요. 딱 그냥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50만 원의 손실 담보금을 가지고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비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승률이 50%만 돼도 계속 게임 반복해야 되는 거, 이거를. 근데 이 100만 원이 전대산이면 골치 아파요. 이 100만 원의 게임을 10번 이상 할 수 있는 게임을 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이해되셨죠?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